이 나이의 사랑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노린다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울었습니다. 그 다음 몇 달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혼자가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저녁이면 문을 잠갔습니다. 밥은 혼자 먹었고 TV는 혼자 봤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집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바빴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왔고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낸다. 아프지 말고. 그래.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그래.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바쁜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명절에 오면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명절 차가 막혀서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이해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의 집은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면 왠지 숨소리마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러 가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달력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프거나 자식 집에 가 있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혼자 사는 여자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할머니들, 다들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고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혼자가 편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 같은 노인들이 없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자리에 남자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늘 이렇게 오래 기다리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또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네, 봄이 오나 봅니다.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분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또 뵙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버스 타시나 봐요. 네, 저도 이 동네 살아요.
그렇게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몇 마디 나눴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세요? 네,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면 다들 아픈 곳이 있다는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지나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가벼운 수다였습니다. 내릴 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자꾸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 또 갔습니다. 물리치료 예약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는데 그분이 또 계셨습니다. 또 뵙네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물리치료 받으러 일주일에 2번 와요. 저도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병원에서 보고, 버스에서 보고, 동네 슈퍼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인연이 있나 봐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인연.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분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괜히 웃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몇 명이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이야기, 요즘 먹은 음식 이야기, TV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집에 오는 길에 거울을 보니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웃었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2번 병원 가는 날 커피를 마시거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준수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충고도 하지 않았고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참 좋네요. 준수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걷는 게요. 혼자 걸을 땐 몰랐는데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걸을 땐 그냥 걷는 거였는데 같이 걸으니까 산책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보였습니다. 준수 씨는 가끔 웃었습니다. 크게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작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졌습니다.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때요? 준수 씨였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좋아요. 2시에 만나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정인가? 아니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람. 그냥 친구, 동네 친구,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을 때도, 딸이 방문했을 때도 그냥 병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병원 다니고 그래. 친구들 만나? 가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오해를 살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시간이 저만의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수 씨도 딸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괜히 걱정할까 봐요. 우리는 서로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나쁜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공원도 걷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노인 할인으로 영화표를 끊고, 팝콘은 작은 걸로 하나만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 준수 씨가 물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사실 영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준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생각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저도 그래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만나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키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요? 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힘들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이 뭐래도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러고 싶어? 솔직한 마음은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로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남자분인데 좋은 분이야.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진심이야. 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 나이가 많으면 사람 만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무튼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근데 아빠도 이해할 거야.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둘째와 딸도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이름은 준수 씨고 같은 동네 살아. 어떻게 만났어? 병원에서 만났어. 나이는? 엄마보다 2살 위야. 자식은? 딸 하나. 미국에 살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산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던 사람이야? 회사원이었대. 연금은? 그건 왜 물어? 엄마, 지금 정신 차려. 그 사람 돈 노리는 거 아니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 요즘 노인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 사기가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잘 사는 거니? 그럼 엄마 재혼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하면 상속은 어떻게 할 거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상속 받으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럼 왜 상속 얘기를 꺼내?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의 선택지에서 빠진 사람이 됐습니다. 뒤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그 사람 신상정보 조회한 거야. 뭐? 사설탐정 고용했어. 그 사람 알아봤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지키려고. 서류에는 준수 씨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빚, 과거 직장, 건강 기록까지. 봐, 이 사람 빚이 있어. 얼마인데? 500만 원.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이 사람 엄마 돈 노리는 거야. 500만 원 빚 때문에? 모르지. 더 있을 수도 있어. 화가 났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지키는 거야. 이게 날 지키는 거야? 남의 사생활 파헤치는 게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 집에 갈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준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애들이 조사를 했어요. 준수 씨를.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빚이 있다던데. 차 할부금이에요. 다 갚아가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애들은 안 믿어요. 당연하죠. 자식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준수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재산 포기 각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유산 청구권 포기한다고 쓰면 우리도 인정할게요. 딸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왜 말이 안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못 쓸 것도 없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라고? 네. 그날 밤 준수 씨를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뭐래요? 유산 포기 각서 쓰래요. 준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쓸게요. 뭐라고요? 쓸게요. 그럼 인정해 준다면서요? 준수 씨, 괜찮아요. 난 당신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증명되어야 하나? 사랑이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 사랑이 죄목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각서 쓴대. 잘했네. 그럼 가져와. 근데 아들아, 이래도 되는 거니? 엄마 지키려면 이래야지. 이게 날 지키는 거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왜 이러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수 씨가 각서를 가져왔습니다. 법무사까지 가서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이걸 자식들한테 주면 돼요. 준수 씨,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자식들에게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됐다. 이제 우리도 인정할게.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언제 재혼해? 아직 정하지 않았어. 빨리 정해. 우리도 준비해야 하니까. 무슨 준비? 결혼식 준비 말이야. 엄마 혼자 하면 이상하잖아. 아니야, 우리 식은 작게 할 거야. 그래도 자식들은 있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달갑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준수 씨는 각서를 썼고 자식들은 인정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엄마 건강은 누가 챙겨? 내가 챙기지. 아니, 그 사람이 아프면 엄마가 간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아프면 그 사람이 해주고 엄마 나이에 남 간호하는 거 힘들어. 그냥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하는 거야? 걱정이지.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 씨, 우리 진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왜요? 후회돼요? 아니요. 근데 자식들이 계속 반대하면 어쩔 거예요? 모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네. 당신 자식들이 불편해하는데 억지로 할 순 없잖아요. 준수 씨,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무슨 얘기? 그 사람 선택하면 우리랑은 끝이야. 뭐라고? 엄마가 그 사람 선택하면 우리는 엄마 모르는 사람이야.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진심이야. 선택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에 준수 씨를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뭐래요? 선택하래요. 당신 아니면 자식들. 준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자식들 선택하세요. 네. 당신한테 자식이 더 중요해요. 준수 씨,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않았습니다.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배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수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생각했어. 이제 그 사람 만나지 마. 알았어.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준수 씨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손이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당신 인생에 제가 끼어들어서 자식들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동봉한 서류는 유산 포기 각서입니다. 이미 법무사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걸 자식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고. 전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자식들과 화해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준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정말 유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것도 공증까지 받은 정식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급하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 씨, 어디예요? 집에 있어요. 지금 갈게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갈 거예요. 뛰어나갔습니다. 준수 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서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당신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해요. 준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준수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각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수 씨가 보낸 거야. 유산 포기 각서? 응. 공증까지 받았어. 자식들은 서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믿어?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나를 사랑해서 만난 거야.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면 됐어. 그럼, 엄마 결혼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네, 결혼은 안 할 거야.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같이 살지도 않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각자 집에서 살 거야. 그럼, 왜 이 소동을? 사랑한다고 꼭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수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말아요. 네. 같이 살지도 말고요. 무슨 소리예요? 각자의 집에서 살아요. 근데 계속 만나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요.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만나고 사랑하면 돼요. 준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당신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같이 살지 않기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락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어때요? 좋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공원을 걷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준수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죽을 끓여갔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플 때 준수 씨가 물리치료에 같이 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졌어요. 그래. 네.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좀 행복해. 딸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명절에는 준수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만나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준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자식들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같이 안 살면서 무슨 사귀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좋으니까요. 이상한 사람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준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저도요.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거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은 어때요?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황혼에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